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 인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 8,000명을 오늘 이제 새벽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이제 8,000명 돌파했다고 축하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제가 잘나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좋게 봐주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한테 제 채널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H채널 또 소개를 좋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 단톡방에서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단톡방에 속했는데, 소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빠른 시간 안에 8,000명을 돌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순서는, 차트, BNB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에이다, 퀀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 모네로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뉴스는 지금 요즘 최근 핫한 그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서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BNB 차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장으로 가려면 두 가지 일단 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 조건 중에 약간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상승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형 알트코인에서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 대형 알트코인은 시총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 중에서요. 그런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장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고,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이제는 진짜 상승장이다 라고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해서 비트코인 위치가 그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장으로 이제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BNB 차트를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BNB 차트가 2월 말에 지난 이제 2018년도 6월달 전고점이었던 보시면 0.26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좀 더 지금 추가 상승했어요. 보시면 작년 2018년도 12월부터 올해 이제 2월달까지 거의 2개월간 이 채널 하단부를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했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해서 이 전고점 부근이었던 0.0027 라인에서 이렇게 쉬어졌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 2월 8일에서 2월 28일 한 20일간 한 달 정도 쉬어주고, 20일간 쉬어주고 그 이후에 2월 말에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확실하게 좋아진 게 한 2월 말부터 알트코인도 펌핑이 나오면서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이게 그 BTC 마켓에서 BNB가 이 전고점 넘어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 분위기에서 좀 다른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BNB랑 후오비, 이 거래소 코인들은 지금 거래소 코인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시장의 어떤 상승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확실하게 돈을 버는 회사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먼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BNB가 가격적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 상승 기조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BNB가 이제 시총도 7위까지 올라왔었고요. 7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형 알트코인이 전고점을 BTC 마켓에서 넘어간 코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장이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표현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BNB 코인이 지금 이렇게 채널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채널 이제 이 중심선 아직 아래에 있고, 물론 이제 채널 바닥에서는 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중심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BNB가 고평가 영역이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지금 많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쉬어줄 수는 있겠지만, BNB가 이제 고평가 영역이니까 BNB를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BNB도 만약에 이게 BNB가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채널 뭐 상단부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를 들어 0.003구인데요. 뭐 채널 상단부가 지금 0.0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BNB가 보시면 한 2배 정도,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상승 BTC 마켓에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BNB 차트는 이렇게 보고 일단은 BNB 차트가 돌파한 게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3월 초부터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어제부터 이제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지금 라인을 그렸는데 보시면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이고 달러 차트고요. 예, 잠깐만요. 예. 보시면 지금 일단 이 갈색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4시간 봉에서요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깨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도 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구간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하락이 나와도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200일선을 깼을 때인데 이제 200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와줬고 제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왼쪽 팔을 만들고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때 채널을 그렸었는데 이 채널 라인도 지금 돌파가 된 거예요. 보시면 잠시만요. 채널이 이렇게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채널 라인까지 돌파가 돼서 안착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때 이 왼쪽 팔을 만들었던 높이만큼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4,200달러를 돌파해서 한 4,280, 4,300달러 라인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중요하냐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는 먼저 120일선을 돌파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돌파한 이후에 좀 이렇게 힘알이 없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누워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121선은 완전 돌파가 됐고요. 121선 돌파뿐만 아니라 이제 주봉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 이 라인을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현재 위치가 4,100달러예요. 4,100달러인데 지금 자리에서 이 4,3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항 라인이었던 4,200달러도 돌파하면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20주 이동평균선인 이 빨간색 이 라인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럼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 그때는 지금 3월달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3월달 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다음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상승 목표치는 6,000달러, 5,900 정도, 5,900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이 5,900달러까지 목표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봉에서 봤던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저항이 될 것이고요.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4,800달러인데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당연히 작용이 될 테고 이 라인 넘고 그 다음에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6,000달러, 5,900달러까지 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에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가 굉장히 좀 에이다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지겨울 만한 그런 흐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하락세경 패턴 만들어주고 돌파 이후에 또 눌러주면서 또 하락세경 안에 있고 여기 또 삼각 수렴해서 삼각 수렴을 지금 이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이번에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넘어섰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에이다는 나쁘지가 않고, 일봉에서 보면 지금 장기 이평선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지금 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20일, 아니 50일 이 이동평균선까지 다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퀀텀이 지난번에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면서 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에이다로 한다라고 하면 1378달러 이 라인을 퀀텀 한 번에 넘어섰습니다. 에이다도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이 1394토시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1394토시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왜냐면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이격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져야 됩니다. 쉬어져야 되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이평선하고 다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1384토시에서 멈추고 쉬어준다고 하더라도 며칠 쉬지 않고 저는 이걸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에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에이다 올해 말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에이다 이제 BTC 마켓에서 제가 이렇게 로그를 적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인베스트닷컴 차트에서 이제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에이다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기준을 좀 잡아야 돼서 제가 그 4월 초에 그 ETF가 만약에 뭐 승인이 되고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을 하고 승인이 되고 그렇게 돼서 실제 이제 승인이 된 이후에 금 ETF 차트와 반영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그렇게 됐을 때 6개월 정도 뒤에 가격 예상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5만 달러를 이제 넘어가는 걸로 예상을 했어요. 제가 금 ETF랑 이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다를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6개월 뒤니까 4월 초에서 6개월 뒤면 10월 초입니다. 10월 초고 10월 초에 에이다가 만약에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준다. 아니면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상단부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만약에 에이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11월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이다는 그러면 채널 상단부는 10,000사토시 정도 됩니다. 10,000사토시, 10,000에서 11,000사토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뭐 5만 달러에 10,000사토시면 5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로 얘기하면 한 4,500원에서 아니죠. 5달러니까 5,500원 정도,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있고, 에이다 지금 채널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 가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에이다가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퀀텀을 보도록 할게요. 퀀텀이 그 엊그저께 그 아까 이제 애플페이 그리고 삼성페이에서 퀀텀을 뭐 제우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아니라 이제 그 오피셜 트위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좀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상승하고 여기 보시면 7만 사토시, 이 7만 사토시가 지금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던 라인이에요. 여기 이때,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그리고 12월 24일 이때 이렇게 다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해서 지금 7만 사토시를 넘어서 10만 사토시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맞고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이 7만 사토시 다시 안쪽으로 내려와서 일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여기서 7만 사토시를 넘어서 안착을 해줬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진 거는 좀 흐름 자체는 일단은 좀 더 또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에이다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에이다랑 비슷한데, 에이다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쇄경 패턴을 넘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제 에이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렴된 상태에서 넘어서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모습인데요. 퀀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있는 안착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이제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다도 언제든지 이런 뭐 퀀텀과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300 사토시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며칠 횡보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매수할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하면 에이다 같은 종목이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퀀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그 이평선들이 완전히 수렴되어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그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넘어가 줬기 때문에 일단은 퀀텀도 흐름 자체는 일단은 한숨 돌렸고, 여기서 이제 이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검정색 120일 이동평균선가요?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예. 검정색, 죄송합니다. 이 검정색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횡보를, 약간 옆으로 누웠잖아요. 검정색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갈색인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좀 더 여기서 시간을 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7만 사토시를 돌파를 시도하면서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기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퀀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을 볼 건데, 지금 라이트코인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에이다 설명드릴 때 에이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퀀텀처럼 그냥 강하게 돌파하고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라이트코인처럼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올라가면서 쉬어준 이후에는 이렇게 돌파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퀀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퀀텀도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깨지 않으면 그 7만 사토시를 돌파할 수 있다. 한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코인이 이제 그 웨이브랑 트론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한 대형 알트코인이잖아요. 물론 가장 강한 거는 BNB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라이트코인은 지금 지난번 이제 저항 0.013 라인을 돌파하고 지금 0.0156 보시면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이제 저항 맞고 있는 이 라인이 이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 맞고 쉬고 있는데 이때처럼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시면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또 쉬어졌습니다. 쉬어졌기 때문에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돌파가 되면 다음 목표치는 0.02 라인이 다음 목표치가 되겠다. 그래서 0.02 라인부터는 만약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0.02부터 해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라이트코인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가 이제 8월 8일 날 반감기가 있고, 그러면 보통 한 달 반 전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한 6월 중순쯤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0.02 라인을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0.025까지 지난번 최고 고점이었던 0.025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6월 중순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물량을 최대한 좀 덜어내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주고요. 홀딩 물량은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들은 최대한 분할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6월 중순까지 이제 기다리지 말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 텐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다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고요. 수렴을 한 이후에 보시면 지금 이 삼각 수렴을 이번에 넘어섰어요.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이어서 어제 넘어섰습니다. 어제 넘고, 엊그제 넘어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린 날은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이 121선, 검정색 1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또 이 121선을 맞고 지금은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눌러놓은 상태인데, 일단 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보시는 이 11만 8천 사토시요. 11만 8천 사토시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주면 121선도 넘어가면서 지금 저항 라인,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 라인으로 작용됐던 이 11만 8천 사토시를 넘어가면서 다음 목표치는 200일선 내려오고 있는 자리가 일단 저항이고요. 그 다음 목표는 보시면 제가 체크해드린 14만 사토시 0.0014가 이렇게 여기 지지를 받았고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0.0014가 저항 라인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라인이 지금 다른 코인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느린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금 뭐 라이트코인 말고요, 뭐 퀀텀이라든가 지금 에이다도 보면 작년 말 고점, 올해 초 고점 라인을 이렇게 한번 거의 근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12월 작년 말 고점에서 아직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이 라인을 넘어가주는 먼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를 지금 이 11만 사토시를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이 14만 사토시를 터치한 다음에도 한번 눌러줄 거다. 14만 사토시를 터치하든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200일선 맞고 쉬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느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이제 기다리는 건 자신 있다, 그리고 좀 더 싸게 매수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네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모네로도 이제 뭐 다 비슷합니다. 패턴은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한 이후에요, 넘어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했고요. 보시면 2월달 고점, 지금 1월 고점,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0.0136 그리고 0.014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때 이제 지지받았고,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200일선 넘어가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때 모네로는 현재 저항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렇게 이 삼각수렴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삼각수렴 뭐 끝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그럼 그 중간에 먼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뉴스를 볼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 앱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리멤버라고 명함을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연락처를 저장하는 그런 앱인데, 이걸 앱을 깔아 쓰고 있는데, 그 앱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사를 보내줍니다. 기사를 보내주는데, 3월 15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목이 너무 웃겨서 제목을 이제 보고 쭉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돈을 그냥 막 찍어서 쓰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기 때는 그냥 돈을 찍어서 써버리자는 얼핏 황당한 주장이 세계 경제학계의 핫 트렌드가 됐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월 15일 리멤버 나오입니다. 이제 리멤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지금 핫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이런 게 지금 핫 트렌드냐, 어떻게 돈을 막 찍어서 쓰자는 게 핫 트렌드냐, 이렇게 이제 신기해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불경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기도 하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줍니다.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해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불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생명체에 호흡과 맥박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에 공기를 불어넣는 인공호흡 같은 것이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억지로라도 돈을 불어넣으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실탄도 무제한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경기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경기 부양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시중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끌어다 쓰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고갈되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높아진 금리는 불경기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경기가 이제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은, 야, 그냥 돈을 찍어서 써볼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생각해보면 그냥 돈을 막 찍어낸 건 아니죠.
찍어낸 건 아니고 그 페드에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빚지는 거 말고 페드에 빚지는 거 말고 어차피 정부니까 그냥 돈을 찍어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냥 정부의 통장 계좌에 0을 몇 개 붙이는 숫자를 만들어 넣어놓고 그 돈을 은행에도 보내고 기업에도 보내고 서민들에게도 보내서 돈 뿌린 효과를 내보자는 겁니다. 그 베네수엘라 아마 제 생각에는 베네수엘라 그 중앙은행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냥 돈을 찍어서 하면 경기 부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 주체들의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하는데 그렇게 꽂아놓을 돈이 굳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에게서 빌려오는 채권 발행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한테 국채를 판다거나요.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게 현대 화폐 이론 MMT라고 이제 불리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가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런 이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풀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화폐 이론은 지지하는 쪽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불경기이므로 돈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돈의 양을 채우는 게 필요하며 그건 출혈이 많은 환자들에게 수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경제 주체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면 어차피 그런 수단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경제학 이론에는 어긋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고 물론 이 현대 화폐 이론 MMT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공격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경기 살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돈을 찍어서 경기 살리기 이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짐바브웨에서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화폐 이론 또는 현대통화 이론으로 번역되는 MMT는 앞으로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핫한 경제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핫한 이론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트렌드인지 궁금해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정말 또 어이없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만약에 진짜 트렌드가 되고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멤버에서 말씀한 그 내용처럼 이게 진짜 트렌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호화폐 그 상승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일보 기사고요. 3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아까 제가 리멤버 그 내용도 3월 15일 날 나온 기사고요. 정부 지출 필요하면 돈 찍어라. 미국 학계 달구는 현대 화폐 이론.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된다는 게 좀 재미있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고요. 지금 현대 화폐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경제학자입니다. 그 의원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이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스테파니 스토니 브룩대 경제학 교수랍니다. 이 여자분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미국 경제학계와 금융가가 현대화폐 이론을 둘러싸고 들끓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적대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을 선호해온 주류 경제학에 맞서서 MMT는 정부는 균형 재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돈이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라는 이제 도발적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월가에서도 MMT 동조론이 상당하다.
미국 정부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그간 국채 금리는 3% 아래에 머물며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은 MMT의 주요 지지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미국 정부는 당연히 페드에 진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근데 이제 MMT로 이제 트럼프 잡겠다는 민주당,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약간 정치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MMT는 대안적 경제 이론을 넘어서 지금 정치적 레토닉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 정치적으로 이 MMT라는 거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MMT를 추종하는 좌파 진영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약간 극단적인 진영에서, 그 민주당에서도 약간 극단적인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 비주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주류적 대안으로 맞불을 놔야 된다는 입장이다. 2016년 대선 당시 MMT 진영의 대표학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파니 교수를 경제수석 고문으로 채용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 지난번에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작년 대선에서는 사실 약간 소수 그런 어떻게 보면 의견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로존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 뱅크런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지금 노란조끼 운동,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의견과 이제 비슷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MMT식 일자리 보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MMT의 신봉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는 입장이니 채무 불이행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감세와 경기 부양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진짜 이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트럼프 이렇게 해서 돈을 찍어낸 이 얘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대선 전에 대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 2016년도 5월 10일 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 그 정부가 그 페드 이제 지고 있는 빚이 미국 정부가 이제 페드 뭐 빚뿐만 아니라 다 포함했을 때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로 그러니까 2경이 넘는 거죠. 2경. 예,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인데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22조, 올해 2019년에 2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요. 예. 보시면 2019년에 22조 달러를 돌파했고 거의 이제 매년 1조 달러씩 증가를 합니다. 빚이. 왜냐면 그 이자 때문에요. 증가를 하면서 2028년이 되면 33조 달러로 늘어나고, 이 빚은 그 늘어나는 이자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대선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돈 찍어서 빚을 갚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했던 주장을 민주당에서 약간 그 좌로 편향된 그 진영에서 이 지금 주장을 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보시면 제가 재미난 하나, 그 심슨 가족, 그 트럼프와 관련된 그 심슨 가족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전에, 대선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2000년도에 심슨 가족에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에요. 심슨 그 만화에서요.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하는 거랑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이 장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연출이 된 거죠. 실제로 2015년도에 연출이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 건데,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앉고요. 그 심슨 그 만화에서 나온 건데, 알다시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알다시피 우리는 전 대통령 트럼프가 주무르는 예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미국 대통령 이 여성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나라가 이제 파산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그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냥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미국이 진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만화가 심슨 만화가 만약에 어떤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만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사실 지금 뭐 여기서는 이게 뭐 핫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기축통화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페드로부터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만약에 그 돈을 그냥 찍어내는 순간 미국에 있는 대다수 이제 국민들, 그리고 미국 포함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달러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달러가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달러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고 들 겁니다. 실물 자산으로요. 그게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베네수엘라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돈을 받으면 모든 돈을 암호화폐로 바꾼다,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겪은 거예요. 볼리바르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중앙은행이 볼리바르를 막 무제한 찍어내는 순간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걸 알았고, 그걸 알았을 때부터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볼리바르는 무조건 다른 실물 자산을 바꾼 겁니다. 그 실물 자산에서도 암호화폐로 바꿨던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 MMT 이론대로 해서, 그리고 저 지금 주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지만 저게 진짜 트렌드가 돼서 주류로 이제 편입돼서 이게 이제 만약에 대선 어떤 공약처럼 된다라고 하고 실제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야 그때는 진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589달러 얘기하잖아요, 리플. 그런 저는 가격도 그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중에 있는 달러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달러를 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달러를 들고 그냥 평상시 소비하던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하던 대로 일을 하겠지만, 이런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미국이 돈을 그냥 이렇게 찍어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돈의 가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할 테고, 그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는 저는 그 돈은 진짜 가치가 없고 바로 0으로 갈 거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돈이 나오는 족족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실물자산, 금이라든가 은으로 저는 흡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19년도 3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MMT 관련돼서 좀 재미난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 MMT에 대해서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어떤 또 의견들 있으시면 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